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11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식 발족을 했습니다. 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자, 누구이고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대위가 부산에서 현장 회의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재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9명을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9명이 누구냐? 일단 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3명이 들어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일종의 당연직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사무총장이 당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관위에 들어가서 일종의 간사 역할을 하죠. 그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연히 들어갔는데 나머지 2명의 현역 의원이 한 사람은 이종성 의원인데 비례대표입니다. 문체부 출신이고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자, 이종성 의원보다 지금 주목을 받는 인물이 바로 강원도의 이철규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그리고 외부 인사는 유일준 법무법인 KDH 대표 변호사, 황형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대표 파트너, 윤성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종학 경원국제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 외식경영학과 학과장,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이렇게 6명이 들어갔고, 현역 의원 3명, 그리고 비대위 회의에서 이미 정영환 고대 로스쿨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금 의결을 한 상태죠. 자, 주목이 되는 인물은 바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친윤 핵심 인사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립니다.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이런 사람들이 초기의 핵심 멤버인데,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선으로 물러났고, 권성동 의원도 본인은 지금 친윤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상당히 지금 정가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직전에 사무총장이었죠. 사무총장을 하다가 그때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임명직이 물러났는데 바로 인재영입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서도 유임이 됐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지금 이철규 의원이 전체 포석을 놓고 있다. 각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들, 여권 소속으로 출마할 사람들 포석을 놓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파다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윤심을 전파하러 들어간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었습니다만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중에 35명이 출마를 하죠. 그리고 출마 지역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천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그 공천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서, 그때 문재인이 40명을 보내서 19명을 당선시켜서 본인의 친위 부대를 삼았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국회에 전파하고 그래서 입법으로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5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자, 그 중에서 35명 중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9명이 국민의힘이 현역으로 있는 선거구에 도전을 합니다. 19명이나. 그러면은 이 교통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윤심이 만약에 작용을 한다면은 그쪽이 우세하겠죠. 용산 출신 참모들이.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것 아닌가. 자, 이 분석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윤심이 정말 용산의 뜻대로 들어갔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서 들어갔는가? 들어가서 윤심을 전달을 할 것인가?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의 핵심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할지. 또 한 사람, 외부에서 들어온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위원장은 용산의 의중이 반영될 거라는 데 대해서 어떤 각오인지 그런 게 중요하겠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공관위원들을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을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공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딱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저와 공관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다. 딱 그 생각만 할 거고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고 생각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그리고 저 자신은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다.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멜랑콜릭한 감정적인 이야기죠.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관위원장과 함께 공천 작업을 챙기면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몇 선 이상은 나가라는 것,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일률적으로 말할 문제가 아니다. 출마해서 이길 수 있고 명분 있는 분들을 출마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기는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이철규 의원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축적된 자료를 잘 하는 게 필요하다. 인재영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들어온 것이지, 그게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넣으라고 해서 들어왔고 또 그것을 윤심을 전달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윤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본인의 당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직접 챙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발 공천 우려에 대해서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특히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면서 용산발 공천, 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영환 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은 당내 분들이 지금 3명의 당내 국회의원이 들어왔는데 공관위에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온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용산발 공천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현직 장동혁 사무총장이 초선이어서 전직 사무총장이 들어왔다. 용산이 아니라 당의 의사가 반영됐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 용산발 공천 우려가 여전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그래서 저를 위원장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용산발 공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개인적인 게 없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왜 공관위원장이 됐는지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법원장 후보 검증 결과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 이 정용환 그 공관위원장이 판사 출신 고대 법대 교수죠. 그래서 그 전에 대법원장 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 아마 인사검증을 한 것 같은데 인사검증을 한 결과 본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호의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때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윤심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때 이 법무장관이었고 후보 검증을 법무부에서 그때 했죠. 자, 그래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빚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이 없다. 그래서 저를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용산과 당이 수직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그것은 없을 것이다. 당 조직에 활력이 있더라. 수평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총선에서 가장 최근에 두 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유도 공천 파동 때문이었죠. 2016년에 이항구 그리고 2020년에 김형호 공관위원장 두 사람 다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고 특히 이 이항구 때는 그때 여당이었죠. 그런데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친박 논란, 찐박 논란, 진박 감별사 이런 말들이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중이 막 들어가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선거에서 졌다는 그때 한석차인가 졌을 겁니다. 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선거에서 지고 나서 이 탄핵의 불씨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빚이 없는 정치권의 분이 아니고 용산에도 빚이 없는 공관위원장이 탄생을 했으니까 윤심의 압력을 만약에 있으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특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든 공천은 내가 책임지고 한다. 또 공관위원장도 있다. 만약에 용산에 입김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기우였다고 나중에 앞으로 결과를 보면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용산 출신 35명, 특히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로 가는 19명, 다 윤심이 실렸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자가 발전을 할 텐데 물론 이것을 용산 출신이라고 그냥 불이익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국정 철학을 국회에 전파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는 다만 이 용산 출신들도 공정한 경쟁을 시키면은 부산의 현역이든 그러니까 부산을 비롯해서 영남권에 가는 사람들도 현역 국회의원과 공정한 경쟁을 시키고 또 민주당이 있는 쪽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도 한 13명인가 있는데 민주당 현역이 있는 쪽에 그쪽에도 다른 도전자가 있죠. 용산 출신 외에. 그러면 거기도 공정한 경쟁을 시키고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했던 듯이 윤심 작용은 기우였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지만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수직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그런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결코 용산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공천을 하겠다.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이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